아유, 북한군이 진짜 문제야. 지금 러시아 어디까지 와 있어?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 지역에 5천 명 이상이 집결해 있는데, 이 쿠르스크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병사 대 병상, 솔저 투 솔저로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야. 이 쿠르스크 지역은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어. 그런데 지난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뒤통수를 빡 치는 일종의 러시아 본토 진격작전이 있었잖아.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 일부를 점령한 지역이 있었지. 있었지. 그 지역이 바로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이야. 여기에 러시아군 수송기 등을 동원해서 북한군의 폭풍 군단 5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을 해 있는 건데, 그 말은 이미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마치고 현지 적응 훈련까지 마친 북한의 폭풍 군단이 이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집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현재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거기에 북한군까지 집결해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지. 파병이란 얘기도 있고 용병이란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차이가 있어. 파병이란 건 특정 국가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외국의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는 걸 의미하지. 군사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인도적인 목적 등등등 파병의 목적은 그때그때 다양할 수 있어. 반면 용병이란 건 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인, 제3자 외부인이지만 앞에 말했던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개개인을 의미해. 용병은 국가나 조직의 일원으로 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지. 주로 돈, 명예 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외국 용병이라고 불러. 국방부 장관은 용병이라고 했잖아. 그럼 각자 이렇게 돈 벌러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런 거야? 국방부 장관이 굳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파병이라 함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본인이 소속된 국가의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면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에 개입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북한군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파병의 모습과는 다른 게, 일단 북한군이 아닌 척, 러시아 군인 척,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소수 민족인 척 가짜 신분증을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북한 소속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꼬집어서, 야, 이건 용병들이나 하는 거지 정식 국가의 군대를 보내는 파병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한 표현 같은데, 일종의 이 북한 군사들이 러시아의 총알바지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정치적인 용어인 거지. 북한 군복을 입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국가가 북한 국가의 목적에 맞게끔 군을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파병이 맞지. 그러면 파견은 뭐야? 파견을 보냈다. 파견, 이건 또 파병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파견은 파병의 목적과 같아. 한 국가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어떤 인원들을 해당 지역에 보내는 게 파견이야. 그런데 파견의 개념이 더 통상적이고 넓지. 그러니까 파견은 꼭 군인들만 보내지 않아도 돼. 국가의 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고 정보기관의 요원들을 보낼 수도 있는 거지. 민간 조직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군인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파견인데, 그중에 군인을 보낼 때, 군대를 보낼 때 파병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화해서 쓰는 거지. 국정원이 인원을 보냈어. 그러면 그거는 뭐야? 파견. 북한이 벌목공을 러시아에 보내. 이것 파견. 북한이 군대를 러시아에 보내. 이건 파병. 우리가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그러면 파병. 우리가 부대를 보내면 우리도 파병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러면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우리랑은 어떤 연관이 있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일각에서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 우리가 개입하냐 이런 우려들도 많잖아.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이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봐봐, 북한이 군대를 보내주는 대가로 아마 그 전쟁에서 많은 북한 군사들이 희생되겠지. 그 대가로 김정은이 뭘 받았겠어? 돈, 외화? 돈 벌자고 단순히 김정은이 그렇게 전쟁에 개입했을까? 군사기술? 천만에 군사기술이지. 사실은 그게 핵심인 거야. 북한에게 없는 기술이 뭐예요? 위성기술과 핵미사일 기술이지. 네. 김정은은 러시아와 뒷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주는 대신 북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게 된다면 그 기술을 당장 누구에게 위협적으로 쓰겠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 균형이 바로 깨져버리게 되거든.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군대를 파병하는 건 한반도의 안보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북한이 엄청난 양의 외화를 받으면 그걸로 북한이 뭐 하겠어? 핵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지. 이것도 문제인데,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정찰 위성 기술이나 잠수함 기술이나 전투기 기술까지 북한이 이전받게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에게 더욱더 위협적인 북한의 공격 자산이 되는 거지. 근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 가지고 위험천만한 불장난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맞는 말일까? 물론 이 전쟁을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확전 양상은 옳지 않지. 그런데 야당은 아마 그 부분을 걱정했겠지만, 사실 북한군이 참전하는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직접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최근 한미일 안보보좌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했어. 그리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까지 이제 개최할 거거든. 북한 파병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동아시아에도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일본도 한 거고 미국도 하고 있다는 거지. 당연히 우리 정부도 가장 크게 그 위협을 인식해야 하는 게 맞지. 사실은 이런 일을 여야의 정쟁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북한군이 가잖아. 그럼 북한군이랑 러시아군은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해? 말이 안 통하지. 안 통하지. 러시아는 러시아 말을 하는 거지. 블라디보스토크 막 이렇게. 북한군은 북한 말을 하는 거고. 그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통역관이 있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도청을 했어. 러시아 군들이 자기네들끼리 걱정하는 걸 도청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러시아가 의사소통이 안 될 것을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북한군 30명당 1명꼴로 북한말 러시아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도감청을 했어. 근데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파병 규모가 13,000명 정도잖아? 그러면 러시아는 엄청난 수의 통역관이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통역관이 하루아침에 어디서 나오지 않지. 북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에서 통역병을 구하더라도 북한 스스로도 러시아 말을 잘하는 북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북한도 러시아 통역병을 선발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고, 중국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러시아 통역관까지 차출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 라는 걸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사실 북한에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은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러시아학과를 졸업한 자원들이 계속 배출이 돼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지난 30-40년간 누구랑 친하게 지냈어?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평양 외국어대학에서도 맨 중국어 하는 사람만 많지 러시아를 전공하는 애들이 적었던 거야. 오히려 아프리카어나 아랍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러시아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당장 북한군하고 러시아군 사이에 의사소통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여. 근데 그러면 지휘는 누가 해? 러시아 군대에서 지휘를 하는 거지, 북한군은. 지휘는 러시아군이 지휘를 하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 공수 여단 하에 북한군의 한 대대로 편입이 되는 거거든. 북한군 장교도 가 있잖아. 그럼 맞아. 같이 상의하는 거야? 근데 되게 높은 북한 군인도 가 있잖아. 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 대규모 인원을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탈영도 나올 수 있고 후황도 나올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군 총참모부에 부총참모장이 갔거든. 김영복이라고. 이 김영복이 군 조직 내에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 군 현지지도 할 때마다 김영복이 군복 입고 김정은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완전 최측근이네. 김정은이 가장 믿는 군 인사인데, 이 사람이 가서 러시아와 어떤 공격 작전을 같이 협의한다? 이런 것보다는 러시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김영복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시하겠지. 그걸 북한군이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혹시 탈영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 총알바지가 될 거다. 아니다. 폭풍부대라서 엄청 싸움을 오히려 더 잘할 거다. 뭐가 더 맞는 것 같아? 북한군의 전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이 와서 든든하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러시아군이 별 도움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통역병도 없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그것도 도청했어. 일단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뭐라고 일컫냐면 K대대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도청된 게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굉장히 낮잡아서 부르고, 중국 군대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지. 북한군 관련 업무를 맡은 한 러시아 군인은 야, 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라면서 난감한 불만을 자기네들끼리 토로하는 걸 우크라이나가 도청해서 공개하기도 했어. 이걸 러시아 군끼리 암호화된 채널에서 통신하는 걸 우크라이나가 빼낸 건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어떤 작전이나 특수부대의 어떤 정교한 공습 작전의 양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서
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폭풍군단이 아니라 폭풍군단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특수 전력이나 작전이 필요 없는 전쟁의 양상으로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우리 많은 군 전문가들도 북한 폭풍군단 병사들이 처참하게 희생될 가능성 쪽에 더 무게를 많이 싣고 있어. 그러면 북한군이 전쟁이니까 뭐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투항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대북 심리전에 능한 그리고 우리 정부와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돼야겠지. 그 필요성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 미국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걸 가장 잘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 어딜까? 국정원? 국정원. 첫 번째는 대북 심리전에 능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현재 파견이 돼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전투에 임하기 전에 북한군의 심리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으로 투항을 할수록 유도를 할 수 있고, 전투 중에 생포된 북한군에게 우리 쪽으로 투항 내지 귀순할 걸 설득하고 유도할 수가 있지. 어느 경우든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한 치명타가 될 거야. 특히나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파병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지위가 한 국가의 정식 정규군 파병군이 아니라 개개인의 용병군 신변에 불과하게 처리되고 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포로로 생포했을 때 제대로 된 국제법상의 포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 북한 당국도 뭐 포로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때 우리가 가서 북한군을 손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거지. 봐라, 너네 본국에서 너희를 위한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같은 말을 쓰는 민족 억울하게 죽을 필요 없지 않느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투항하라 라고 훨씬 더 손쉽게 북한군의 이탈을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야,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건 이제 남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 여기까지 알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필요한 건 다 안다고 보면 돼. 또 상황 바뀌면 또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